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 또 책 얘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 들레즈의 이 프루스트와 기호들을 올해 안에 한 번은 읽는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다가 지금 어려워가지고요.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중요한 게 일단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빠르게 1차 완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은 저보다 이제 약간 난이도가 있거나 어려운 책들을 만나면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읽기가 어려워지면 만사가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회피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중단된 책들이 널려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책 때문이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좌절감이 느껴지고 절망스럽지? 막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지냈는데 그게 책이 잘 읽히지 않으면 그랬던 거예요. 참 단순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책 또한 그러니까 일단 생각은 멈추고 책을 일단 완주한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진행 상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스즈키 유이라는 일본의 아주 젊은 친구가 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 소설이 뭐 2024년 상반기에 아쿠타카와상 수상작이라고 하죠. 저는 이번에 이 아쿠타카상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수상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일단 신영철 교수가 추천을 했길래 관심을 가졌고 괴테를 다룬다? 그리고 보니까 지식인 소설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뭐 인문학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괴테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도 한때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려고 관련된 책들을 이제 이게 제가 잘하는 거죠. 책은 일단 사 모으는 거. 그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읽지는 않는. 근데 이제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여전히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정도의 저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소설이에요. 이 파우스트는 젊은 날에 착수를 했다가 평생을 염두에 뒀다가 이제 노년에 완성한 작품이라서 그리고 그러니까 괴테의 많은 의지와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미지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내용은 평생을 괴테를 연구해 왔고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던 은퇴를 앞둔 학자 앞에 괴테의 명언이라는 문구가 나타나죠. 이것은 그에 대한 도전이고 또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그런 이제 소설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각난 게 이제 움베르토 에코였고 또 인용도 많아서 움베르토 에코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움베르토 뭐 같지는 않지만 움베르토 에코의 이 제 영호라는 이 소설은 정말 한 페이지에 하나씩은 거의 인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작가를 인용할 수도 있고 뭐 작품을 인용할 수도 있고 문구를 인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한 페이지 하나씩은 인용이 들어가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과 이것이 그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움베르토 에코가 제일 먼저 생각났고 그리고 또 플로베르의 앵무새 줄리안 반스의 이 소설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로베르 앵무새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하여튼 그래서 흥미롭게 봤던 소설이고요. 괴테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아직도 읽고 있는 이 조르조 아감벤의 헬덜린의 광기라는 책의 이 괴테와 헬덜린이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인데 한 기간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 글을 실었어요. 괴테의 일기와 그다음에 헬덜린이 이제 세간에서는 미치이 광이가 되어가는
그 시기를 대조해서 이렇게 글이 실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르주 아감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시와 철학으로 상징적으로 대립되는 인간의 삶에서 이 상징적인 대립 구도에 대한 이제 견해를 펼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테는 개인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력이 당시 독일, 그러니까 근대를 향한 강철 제국의 이상과 괴테는 맞닿아 있고, 그에 대비돼서 미치광이로 인식되는 헬덜린의 삶은 이제 대조돼서 또 다른 또 다른 세상의 이상으로서의 헬덜린의 삶을 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괴테 그리고 또 파우스트는 그러니까 반드시 읽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러니까 헬덜린도 굉장히 많이, 특히 하이데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라서 헬덜린과 관련해서도 뭐 작품이라든지 몇 권의 이제 책을 또 가지고 있는데, 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나중에 또 읽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적극 읽어보시라 추천하는 책은 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는. 저도 이걸 어린 시절에 아마 원작이라기보다는 요약본을 읽고 워낙 영화로는 몇 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죠. 기에르모 델 토르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공개가 돼서 극장에서는 못 보고 이번에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원작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모든 것들은 여러 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슬픔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새로 생명을 얻은 프랑켄슈타인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막 만져보고 이러면서 자기를 인식하는 그 장면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자기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막 이렇게 쳐다볼 때 그때 울컥했는데, 어떤 슬픔이었냐면 뭔가 태어난다는 것,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는 것,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일단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주는 슬픔, 연민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봤는지 잘 모르지만 그게 왜 그렇게 슬프죠? 그러니까 저는 출산의 경험이 없고 그래서 아기와 첫 대면할 때 그 엄마, 그러니까 부모, 특히 엄마는 어떤 느낌일까가 이번에 새삼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슬픔을 이번 영화에서 느꼈다는 것. 소설을 이번에 읽으면서 읽는 내내 굉장히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읽었어요. 아마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경험인데, 이 메리 셸리가 18살 때 쓴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미 18살 때 이 메리 셸리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겪은 뒤에 이 소설을 쓰게 돼서 그런지 이 글 자체가 그의 모든 것들을 갈아서 만든 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격정적인 감정, 슬픔, 그리고 처절한 고독감이 느껴지는 소설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으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것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읽을 때 또 다른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